되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군사 관련 비용들이 절약이 되니까 국가 예산도 줄고 세금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통일이 되면 그만큼 통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전쟁 걱정이 없어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나라가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서 범죄가 늘어나서 저희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끼리 전쟁을 할 일이 없을 테니까 국방 의무도 사라지겠죠. 네, 오히려 통일이 되면 나라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군대가 나라를 지킬 때보다 좀 더 위태로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통일이 된다 해도 많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마음으로는 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져온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잡아올라 높이 높은 하늘에 앉아 누가 오나 지켜보다가 누가 오나 지켜보다가 하늘 위에 바스켓 타고 머리 위에 나침반 따라 구름 속에 새끼를 따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본더랜드 그가 희망의 나라 어딘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원더랜드 그곳에서 만나요. 어디 있을까 내가 찾던 그곳은 나의 손 안에 닿을 것만 같은데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한번 고르고 그곳으로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원더랜드 꿈과 희망의 나라 하늘 위에 어딘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원더랜드 그곳에서 만나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줄 수만 있다면 너의 손 꼭 잡아줄 텐데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줄 수만 있다면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EBS 청소년 토크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련한 통일 드림. 이 자리는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슴 뛰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강연과 함께 신나는 음악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음악도 즐기시고 또 통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화려한 입담의 미녀 배우 김정민, 신나는 비주얼 퍼포먼스의 대표 락밴드 딕펑스, 실력도 무대 매너도 탑 밴드 톡식, 대한민국 유일 소해금 탈북 연주가 박성진, 서서울생활과학고의 주범진, 정대헌, 김민지 학생.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 학생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볼게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딕펑스 여러분들 함께 하시게 되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강연도 하고요, 공연도 하는 아주 즐거운 자리라 그래서 저희가 또 분위기도 띄울 겸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캐릭터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오늘은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희가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톡식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톡식의 정우식에서는 이 학교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네, 여기 앞에 저희 후배분들 앉아 계시는. 어쩐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둘 사이에 끈끈한 애틋함이 막 박수가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네. 그렇군요. 반갑죠, 선배들 만나서. 네, 좋습니다. 근데 정민 씨는 그 소해금이라는 거 알아요, 뭔지? 아니요, 이게 소금도 알고 해금도 아는데 소해금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국악기. 근데 북한에서 이제 1960년도 경에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국악기들을 다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몰라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악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고, 연주자도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1등으로 잘해요. 그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인데 제가 짤막하게 우르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르렁이요. 제 우르렁이 아니라 으르렁이요. 네. 이게 바로 남북한의 문화 차이예요.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진짜 이색적이다. 아니 북한의 악기가 우리의 대중가요를, 그것도 엑소의 으르렁을, 와 진짜 신기하네요. 국악기 느낌도 나지만은 우리 문지혜 MC님은 약간 바이올린 같다고 소리 했고,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줄이 쇠라서 그런지 일렉트릭 느낌도 좀 났어요. 바이올린 소리랑 또 이렇게 해금이 가지고 있는 또 전통적인 소리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악기.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통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정민 씨가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일단 고등학교에 오니까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면 뭘 제일 많이 할까 생각해 보면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참 책을 안 좋아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책을 안 읽어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이시자 현재는 통일의병으로 활동 중이시라고 해요. 김홍신 작가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통일의 새 희망을 쓰다. 소설가 김홍신. 그가 들려주는 대발의 DNA로 통일을 향해 가는 법.
우리가 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맘 놓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이 얼마나 커질까요? 이게 사람은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끔 여름에 그 유치원 학생들이 풍선을 메고서 한강을 건너는 거 봤죠? 쭉 걷는 유치원생들은 나중에 커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가져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한번 한강을 건너봤기 때문에 당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2만 한 5천 달러에서 멈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5만 달러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취업 걱정, 대학 걱정, 그 다음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봤습니다. 예로부터요, 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인은 너무 착해서 외국을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다? 이거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발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732년에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가 황제 때 북경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보다 몇 배가 큰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박작성에서 수군장수 장문유가 해군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군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쳐들어가서 산동반도 전체를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발해가 장엄하고 웅원한 역사였는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정신이, 이 DNA가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피 속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전쟁, 이걸 통했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뛰어 올라가면 국격을 높이는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세계 최고의 그 자동차인 벤츠 회사의 이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벤츠를 같이 운전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자동차를 자꾸 개발을 합니다. 근데요, 5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운전해보고 이 사람이 놀랬어요. 1억 7천만 원짜리 벤츠하고 성능이 똑같다. 한국 산악지대에서는 운전하기가 훨씬 좋다.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억 7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영국이 만들면 1억 7천만 원, 일본이 만들면 1억 2천, 미국이 만들면 1억, 한국이 만들면 5천만 원, 태국이 만들면 2천만 원, 방글라데시가 만들면 500만 원밖에 안 한다. 이것은 곧 국격의 차이다. 국격은 문화, 예술, 지식, 종교, 철학, 그 다음에 국민성, 더 중요한 건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분단 상황 때문에 자존심이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주눅이 잘 들어요. 나보다 부자다, 공부 잘했다, 잘났다, 집안이 좋다, 인물이 좋다 그러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이 주눅 드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영토가 줄어들었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좁은 나라에서 작은 생각을 갖고 좁게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꿈을 키워서 세상을 한번 흔들고 싶은가. 여러분, 세상을 한번 태어났으니까 한번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종이 하나를 주고 세계 지도를 그리라면 우리나라를 구석에 그릴까요? 가운데 그릴까요? 가운데 그리지만 생각과 마음은 우리는 구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으로 가져오려면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은 영토는 2배가 늘고 인구는 1.5배가 늘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수도 없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독일과 함께 경쟁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은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때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지금 남북은 이길 수 없는,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때까지 하듯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서로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주름잡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명징한 아름다운 근사한 희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홍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요, 와, 여기서 신의주까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쫙 달리는 여행하는 꿈을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정말 근사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저희 남북관계 이렇게 싸우는 거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는 것과 같다고. 자, 저희가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SNS를 보내줬는데요. 우리 정민 씨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죠? 자, 30초 드립니다. 김홍수 선생님 강의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느끼는 것도 정말 많았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의 강의에 너무 경청하고 듣느라고 미처 질문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 올까요? 자, 끝났습니다. 자, 드림 퀘스천 5 열어주세요. 우리 민족은 호전적이다? 이 질문 준 학생 누구예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제조리과학과 3학년 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속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인공 같고 또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싸움을 좋아하고 잘하는 바레떼처럼 정말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호전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민족은 그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민족은 굴종할 줄 모르고 멸망해도 반드시 독립을 하고 반드시 자기 가족과 민족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호전적이 아니고 공격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킨 민족이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중국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중국 주변 국가에서 가져가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강건하다.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는 착한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열어볼까요, 정민 씨?
다음 질문 볼게요. 혼나. 이거는 저희가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또 진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남과 북 학생이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어떤 학생의 질문인가요? 누구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학년 8반 생활체육과 신철민인데요.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남북 학생들이 만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니까 서로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북한 학생이 맞짱 뜨면은 누가 이길지 선생님의 솔직한 대답 듣고 싶습니다. 아주 의외의 질문입니다. 재밌는 질문이고요.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머리, 그 다음에 덩치, 키나 인물,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그 보편적 지식, 이거는 남쪽 학생이 월등합니다. 북쪽 학생은 어떤 그 이념이나 사상,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의 강경함, 굽힐 줄 모르는, 의도마저도 굽힐 줄 모르는 어떤 강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학생이 이제 결국은 합쳐지면은 맞짱을 뜨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나 근사한 말하자면 모양이 될까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그 질문이 참 괜찮은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 기대되네요. 남과 북의 현명하고 용맹하고 강한 학생들이 만나서 그 힘이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 될 것 같다는 기대와 희망이 듭니다. 예, 네, 장난 같은 질문이었는데 정말 큰 또 깨달음을 얻게 의미가 됐어요. 있죠. 네. 와,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게요. 북한의 예술가들도 통일을 원합니까? 하셨는데 누가 질문했어요? 2학년 7반 실용음악과 동천영이라고 합니다. 예술가시네요. 박수!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 예술계 분야의 많은 분들이 통일을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북한의 예술가 분들은 통일을 지지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겉으로는 못합니다. 독재 국가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근본은 정신, 문화, 그 다음에 영혼의 승화, 그 다음에 세상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끝까지 추구하는 게 예술가들의 근원적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도 확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우리 뒤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려고요, 선생님. 역시나 학생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기발하고 아주 독창적이었고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우리 학생 대표, 우리 맨 끝에 있는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통일이 되면 저희한테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난식으로 너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남자들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저희가 통일이 된다면 정말 국방 의무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제 징병제가 아니고 의무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꼭 군에 가고 싶은 사람만 선진국처럼 가면은 이제 월급도 높고 대우도 좋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군사 비용이, 국방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 국방 비용을 많이 줄이고 군인도 줄이고 군인들은 대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교육, 복지 비용으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남학생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 하는 네. 것 같죠?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어요. 이 서서울고등학교에 북한 학생들과 이제 함께 다니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서로 너무나 다른 남과 북의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질감,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친구잖아요. 그래도 계속 풀고 잘 지내려고 저는 그렇게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 톡식 여러분들은 만약에 동료 가수인데 좀 많이 달라요. 갈등이 생겨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실제로 저희 동기 학생 중에 탈북하신 학생이 3분 정도 계셨는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네. 자, 우리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각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이 됐어. 통일이 된 날, 그날 아침을 맞는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요. 제 누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멋지게 차를 아까 선생님 얘기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카는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끌고 평양까지 곧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에 갈 수 있는 여행지, 코스 이런 거 한번 알아볼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첫날 여행을 떠난다. 예, 그리고요. 저는 그 북한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문화나 이런 게 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더 친해지고 같이 지낼 수가 그래야 이질감 좀 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좀 좋네요. 네. 저는 북한에도 분명히 맛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맛집을 좀 맛집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한 음식들도 맛도 오고 여기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톡싱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뮤지션이니까 곡을 만들거나 작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사실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정말 젊음의 열정으로 남남북녀 한번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좋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신 교수님께서는 그날 첫 아침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같이 모여서 서울광장 같은 데서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끽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렇게 아마 정신없이 종일 춤을 추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교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학생들이 대학 입시나 앞으로 살 걱정만 자꾸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통일에 관한 관점을 제대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김홍신 교수님이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Imagine there's no heaven. It is if you try. And nothing to care all that for. No religion to imagine now. Dumb people living life in pain.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난 손길 점점 멀어져가면 나는 네 모습을 볼 수 없어. 매일 마음속에 난 너를 떠나가 네가 떠나간 그날부터 잠시라도 잠시라도 그대 잠시라도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잠시라도 그대 우리도 날 바라고 잠시라도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와, 멋있다. 톡식의 공연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연자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정민 씨, 네. 누구실까요? 이분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요, 38, 22, 16. 얼핏 들으면 외계인 몸매 같죠? 네. 38, 그러니까 38번의 도전과 22번의 실패를 거쳐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완등에 성공하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이십니다. 엄원길 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와. 통일이라는 산봉우리 등반을 꿈꾸는 산악인 엄원길 대장. 그가 들려주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히말라야. 통일의 길에 오르는 법. 저는 히말라야로부터 많은 도움과 은혜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제가 뭐 동상도 걸리기도 하고 다리가 다 부러지는 그 중상을 입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동료를 저와 같이 산로 오르다가 제 눈앞에서 곁에서 제가 10명의 제가 동료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을 하고 또 8,000m 결국엔 최초의 히말라야 16자를 제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2007년도 5월 31일 날 제가 16자의 마지막인 로체샤르라는 8,400m 산을 도전하면서 결국에 제 인생의 필생의 유언한 꿈인 16자의 마지막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통일 역시 숱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도 생기고 또 때에서는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함께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걸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안타깝지만 함께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산을 오르는 것을 통해서 갈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통일되는 과정과 미래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통일 굳이 왜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한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산악인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남과 북이 합해진 한반도의 자연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을 잇는 백두대간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전 세계 많은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반도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백두산, 묘양산, 금강산 모두가 세상 최고의 절경으로 유명한 산들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자원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히말라야를 힘든데 굳이 왜 가는가? 그 열정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상에 섰을 때 그 성취감,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위해 히말라야를 저는 오르고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히말라야, 통일의 길에 오는 순간 바로 그 모든 꿈들을 시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마침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성공의 지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도전! 꿈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진행되는 동안 학생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 보내주셨죠, 정민 씨?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한 30초 정도 더 SNS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딱 30초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0초 드릴게요. 강연을 듣는 동안 아마 너무 집중을 하느라 미처 SNS 질문을 보내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엄원길 대장님의 통일 이야기였습니다. 자, 끝났다. 끝났어요? 제로네요. 네네. 자,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많은 질문 중에서 딱 5개의 질문만 받아보려고요. 드림 퀘스천 5 보여주세요. 자, 북한의 산과 들 황량하다던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 어느 학생의 질문이에요? 누가 질문했어요? 반갑습니다. 3학년 네, 반갑습니다. 3학년 국제 뷰티 아트과 정진아입니다. 네, 대장님은 여러 산들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북한은 땔감이 부족해서 산에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황량하다고 하던데 나중에 통일이 돼서 외국인들이 북한의 산이나 들을 가서 좋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대장님?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식생활이라든가 연료, 난방 문제로 인해서 그 나무를 이제 많이 이렇게 벌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북한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황량하지는 않고 묘양산이라든가 뭐 금강산, 그 다음에 백두산 이쪽 그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목이 우거지고 굉장히 아주 계곡이라든가 모든 자연 경관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할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다음 질문 오픈해 주세요. 이건 확실히 남자 학생의 질문 같은데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어느 누구세요? 학생? 반갑습니다. 1학년 8반 생활체육과 주석현인데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장님께서는 백두산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백두산 천지에 진짜 괴물이 있나요? 있던가요? 제가 백두산을 뭐 이렇게 북한 쪽으로 해서도 올라갔었고 저쪽 중국 쪽으로 해서도 올라가 보고 여러 차례 올라가 봤는데요. 천지도 내려가 봤어요. 천지 내려가서 그 백두산 천지 물도 마시고 그랬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랄 괴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실질적인 괴물이 아닌 그 백두산 천지 호수며 그 주변에 자연 그 암석 바위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생긴 기기묘묘한 바위 그 형상이며 그리고 주변에 그 야생화 꽃들이 너무너무 자연적으로 잘 어우러진 것이 진짜 우리 민족의
영산, 성산다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런 괴물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막 웃기는 했지만 사실 궁금한 사람 많았을 걸. 어쨌든 아름다운 괴물들이 여기저기 천지에 널려 있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패널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한 3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백두산이라는 산을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항일 투쟁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백두산 존 지역을 이제 노천 박물관으로 북한에서 해서 그거를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떠한 북한의 그 수령을 따라 배우는 역사를 공부를 위해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번을 갔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면은 날씨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확 오고 또 한 몇 초 만에 구름이 다 없어지고 또 갑자기 햇빛이 쪄 있다가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그렇게 굉장히 막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의 성산 또 민족의 녹슬 정말 이렇게 기를 받는 그런 산이라는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야, 제가 북한에 음식점을 내면 투자하시겠어요? 라고. 궁금하다. 누구예요? 누구죠? 예. 아, 국제조리과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승규입니다. 네, 네. 아, 예. 제 원래 꿈은 뉴욕이나 시드니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 제 식당을 차리는 건데 오늘 강연을 듣고 그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평양 같은 북한 도시에 제 식당을 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만약에 통일이 돼서 제가 북한 식당을 차리면 혹시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지. 그럼 저 메뉴가 뭡니까? 그래, 음식이 뭐예요? 음식 메뉴가 뭐예요? 저는 북한 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서양 음식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음식을 한번 접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서양 음식 쪽으로 음식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양 음식점을 열고 싶습니다. 아, 예. 뭐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방이 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되면 뭐 우리 남과 북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또 많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도 뭐 투자할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와, 우리 엄은결 대장님의 강연이 학생들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줬고 네. 꿈의 변화를 줬고 그랬군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뭔가 음식점을 낸다. 네네. 어떤 메뉴를 내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원길 대장님께 투자 받을 기회 드릴게요. 네네. 제주 흑돼지를 제주 흑돼지. 네.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다. 우리 그러면은 예.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가면은 가장 먹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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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예. 서비스 산업. 서비스. 서비스가 예, 예. 그게 서비스 산업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중국에도 한 1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 가면 이제 한국 식당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한국식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아직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손님이 왕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한국의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들이다 다. 그죠? 예. 이거 상당히 기억해 좋은 두셨. 생각이죠. 예, 네, 이거 맞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자, 정민 씨 우리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통일 등반 때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질문 좋다. 이거 질문 좋다. 어느 친구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7반 실용음악과에 재학하고 있는 최동훈입니다. 예, 인기 많은 친구예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그 통일 등반을 이렇게 북한 산악인과 하신다면 그 누구랑 하고 싶을지 만약에 궁금해서. 우선 뭐 우리 남한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떤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도자와 또 북한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같이 제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오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계산을 오르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어떤 통일의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진짜 양쪽에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엄 대장님과 세 분이 딱 걸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좀 그 모습을 현실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 드림 퀘스천 5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대장님? 좀 당황스럽거나 그런 질문은 없으셨어요? 대체적으로 진짜 뭐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들 그 어떤 생각 사고가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앞서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진짜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이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마저 앉아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쭉 들어보셨어요. 어몽길 대장님의 강연과 네. 학생들의 재미있는 질문들을 들어보셨는데 뭐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양쪽 지도자 외에요. 통일 등반을 함께 하고 싶은 연예인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굴까? 연예인요. 예. 저와 같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005년도에 휴먼 원정대라는 그 원정대를 조직해가지고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에서 등반 중 사고로 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 박무택 대원의 그 후배 시신을 수습하러 갈 때 그때 저희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박상원 씨 있어요, 탤런트 박상원 씨. 네. 박상원 씨께서 거의 그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그 해발 5,500, 5,700m까지 거기 험한 그 위험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저희들에게 많은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6,000m 가까운 데까지 또 올라오시고 그래서 저는 박성원 씨하고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질문 주셨던 틱톡스 멤버께서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네. 누구와 함께 등반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네, 여자 연예인 중에 여자죠. 저희는 걸그룹이면 다 좋아요. 걸그룹이면 다 좋죠. 네, 여자 연예인이면 더 좋겠죠? 좋죠. 네. 정민 씨는요? 남자 연예인 중에서요? 여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얼굴이 붉어지네? 왜냐면 백두산은 1박 2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근데 1박 2일 여행 가 이런 거 별로 저희 집 되게 보수적이라서요. 보수적이어서 안 가는 걸로. 네, 정민 씨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백두산 꼭 1박 2일로 안 가도 됩니다. 삼지연공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차를 타면 그냥 차가 그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거의 걸어갈 필요 없고 1박 2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건전한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저는 정우성 씨. 좋다.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통일은 네모다. 통일은 뭐뭐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통일은 우리 희망이다. 희망이다. 예, 희망.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희망 없이는 단 몇 초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붙잡을 수 없는 것도 붙잡게 해주고 더 나가서 더 큰 불가능한 일도 성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도전하면 분명히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태연 씨가 생각하는 통일은 네모다. 통일은요. 신호등. 신호등? 네. 파란불일 때 빨리 건너야 돼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다시 빨간불이 오면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단하죠? 네. 바로 생각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 한번 들어볼까 봐요. 통일은 네모다. 통일은 급식이다. 기다려지잖아요. 점심시간에 통일이 간절해지는 저희 마음처럼 좋습니다. 급식입니다. 좋아요. 우리 그 어몽길 대장님께서 참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그곳에 가면 희망이 있다.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어몽길 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강연자분들 모시고 또 패널분들 모시고 통일에 대한 가슴 뛰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은 늘 하지 못했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고 새로운 느낌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었다고 해요. 저도 그 일원으로서 가장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고향이라고 해도 갈 수가 없고 또 가서도 안 되는 곳이 저 북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잘 또 많은 곳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부정의 통일이 아니고 긍정적인 통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민 씨는 어땠어요? 되게 동생처럼 남동생 여동생처럼 보였던 친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멋졌어. 멋있었어요. 자, 우리 학교 선배시기도 했던 톡식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학교에 다닐 때는 하루 3번 통일을 생각했지만 이제 졸업한 뒤로는 조금 몇 번 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네.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의 새로운 꿈이 생기고 또 새로운 꿈들이 막 더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점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통일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곧 만날 수밖에 없는 미래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통일을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마치려고 합니다. 정민 씨, 우리가 특별한 무대 준비했죠? 마지막 무대는 저희가 흥겹게 전 출연자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죠. 저희가 통일을 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의 염원만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망을 넘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이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가네. 저 건너 들에 핀 불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촉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